한국의 KTX는 쓸모없다. 우즈베키스탄 철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시속 330km를 자랑하는 스페인 탈고, 세계 최고 속도의 프랑스 테제베와 비교하면 한국 열차는 느리고 초라하며 이름조차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엔지니어들이 열차 밑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우즈베키스탄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기차에 모래를 넣은 걸까요? 그리고 한국의 KTX는 어떻게 세계 철도 판도를 뒤집어 놓았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던 기술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국 KTX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딜이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철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첨단 철도 기술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 탈고 고속열차를 도입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2019년 탈고 도입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그때의 흥분과 기대감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시속 330km로 달릴 수 있는 유럽 최첨단 열차라는 광고 문구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죠. 언론에서는 연일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최초로 진정한 고속철도를 보유하게 되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부심에 흠뻑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입 후 1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우즈베키스탄의 독특한 기후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름철 사막 지역의 극심한 더위 속에서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승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고산지대 운행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구간에서는 엔진 출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예정된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웠죠. 탈고 측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예상 범위 내라고 말했지만 승객 수용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기술 의존 문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은 복잡한 정비 작업을 할 수 없었어요. 사소한 고장이 발생해도 스페인에서 전문 인력이 와야 했고 이로 인한 지연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단순한 청소와 기본 점검 정도만 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고속철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내부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과 관련 인사들은 여전히 유럽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KTX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바히르 철도공사 기술국장은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실적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속도도 유럽 열차보다 느리고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탈고 운영 경험을 통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빠르고 화려한 기술보다는 우리 환경에 맞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철도 강국이 되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했죠. 그런 가운데 각국의 철도 업체들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다양한 제안서를 보내왔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로 우즈베키스탄에 적합한 철도 시스템을 찾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죠. 각국 철도 업체들의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은 마치 화려한 쇼룸 전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 탈고를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순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어요. 각 업체마다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탈고의 라울 영업 책임자는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탈고 아브릴 모델을 소개하면서 최고 영업속도 380km를 자랑했습니다. 경사 틸팅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강조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탈고의 한계를 경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라울은 프레젠테이션 후반부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핵심 설계 기술은 기업 기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유지 보수를 위한 외주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기술 의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었죠. 프랑스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GV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지만 기술 공개에는 소극적이었어요. 독일 업체는 아이체이의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역시 핵심 기술은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일본 업체는 신칸센의 오랜 운행 실적을 내세웠지만
기술 이전보다는 완제품 공급과 장기 유지 보수 계약에 관심을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체가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화려한 외관과 인상적인 성능 수치를 강조하지만 정작 우즈베키스탄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술 독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고객으로 묶어두려는 의도가 명확했죠.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룩 엔지니어는 한국 철도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밀라 프로그래머도 한국이 철도 강국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히르 기술국장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철도 역사가 짧고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KTX는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원천 기술을 가진 프랑스나 검증된 스페인, 일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과연 검증된 기술이라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에게 정말 유리한 것일까요? 탈고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우리 환경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의존 구조에서는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죠. 한국 업체가 보낸 예비 자료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완성된 결과물의 화려한 사진을 강조한 반면 한국 업체는 실제 운행 데이터와 현장 테스트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어요. 특히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 결과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업체가 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 문서의 상당 부분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이었어요. 다른 업체들은 계약 후에야 세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확실히 차별화되어 보였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저는 한국의 제안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 볼 권리는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강도윤 기술총괄이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의 첫인상에서 다른 업체 관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장 대신 현장복을 입고 나타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권위적인 분위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소탈한 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강도윤은 우즈베키스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사막 지역의 모래 폭풍 빈도, 고산지대의 온도 변화, 여름철 최고 기온 등에 대해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이 일반적인 인사말이나 자사기술 자랑에 치중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다음 날 회의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강도윤은 화려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대신 실제 테스트 영상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사진이 아닌 시험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는 그의 첫 마디가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극한 환경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KTX 이음 모델을 50도가 넘는 고온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장면, 모래 폭풍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방진 성능을 확인하는 실험, 진동과 먼지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실험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막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한 테스트였습니다. 강도윤은 우즈베키스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사막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사중방진 필터 시스템, 극한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현지 기술자들이 직접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자율 점검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 철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단순히 빠른 열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지역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맞는 최적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속도보다는 신뢰성과 경제성, 그리고 운영의 자립성을 우선시한다는 철학이었죠. 회의실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의 반응도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파룩 엔지니어도 기술적인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밀라 프로그래머는 다국어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제시한 운행 데이터들은 탈고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최고 속도는 260km로 탈고보다 낮았지만 실제 운행에서의 평균 속도와 정시성은 오히려 우수했어요. 연료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경 적응력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의 KTX 이음은 산지와 터널이 많은 복잡한 지형에서 운행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지형 특성과 매우 유사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지형 조건이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도윤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기술 이전에 대한 접근이었어요. 강도윤은 단순히 완성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현지 엔지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저는 강도윤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철도 후발주자라는 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 환경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강도윤의 제안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파룩 엔지니어, 밀라 프로그래머, 그리고 몇 명의 기술진이 현대로템 공장과 KTX 운행 현장을 직접 보러 가는 일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의 실제 기술 수준이 궁금했습니다. 창원에 위치한 현대로템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공장 내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봇과 인력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모습, 품질 관리를 위한 정밀한 검사 과정들을 보면서 한국의 제조업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KTX 이음 실물을 처음 본 순간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외관은 탈고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견고하고 실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우리를 열차 내부로 안내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좌석 배치부터 시작해 각종 안전시설, 승객편의 시설까지 모든 것이 실제 운행을 고려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파룩 엔지니어가 열차 하부에 직접 들어가 방진 필터 시스템을 확인했을 때였어요. 다른 업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핵심 부품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파룩은 손전등을 들고 사중구조로 된 필터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태도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진의 질문에 대해 숨김없이 답변해 주었어요. 심지어 설계 도면까지 보여주면서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유럽 업체들에서는 기술 기밀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밀라 프로그래머가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통합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소프트웨어 구조까지 공개하면서 어떻게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구현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밀라는 우즈베키스탄의 특수한 언어 환경을 고려한 개선 방안까지 제안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이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운행 중인 KTX를 탑승해본 경험도 매우 의미 있었어요. 오송에서 부산까지 직접 타보면서 승차감, 소음, 진동 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탈고와 비교했을 때 최고 속도는 낮았지만 전체적인 승차감과 안정성은 오히려 더 좋다고 느꼈어요. 특히 터널 구간과 산지 구간에서의 안정적인 운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비 기지 방문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정비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 문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는 이 모든 자료를 우즈베키스탄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직접 정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파룩 엔지니어는 정비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도 체계적인 매뉴얼과 진단, 도구가 있으면 충분히 현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는 탈고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강도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솔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은 다른 업체들과 달리 이렇게 개방적인 접근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강도윤의 답변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의 성장을 도울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강도윤은 한국도 철도 기술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이 더 효율적으로 철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대하는 철학과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즈베키스탄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술 자립과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타슈켄트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내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철도청 회의실에는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히르 기술국장이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스페인 탈고의 기술이 더 검증되고 안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경사 틸팅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강조하면서 한국 기술은 아직 국제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죠. 몇몇 참석자들도 바히르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검증의 기준이 단순히 운행 연수나 최고 속도가 아니라 실제 운행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경제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파룩 엔지니어가 제시한 기술 분석 자료가 논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중방진 필터 시스템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했어요. 탈고의 경우 방진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모래 폭풍이 잦은 우리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밀라 프로그래머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다국어 지원 시스템이 우즈베키스탄의 복잡한 언어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어요. 우즈베거, 러시아어, 타지크어 등 여러 언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점은 기술 이전과 자립성 문제였습니다. 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빠른 열차인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 진정한 철도 강국이 되는 것인지 말이죠. 탈고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기술 의존의 한계였습니다. 바히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기술자들은 한국의 개방적인 기술 이전 정책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경제성 분석 결과도 한국 쪽에 유리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비슷했지만 장기적인 운영 비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유지 보수 비용과 현지 기술자, 교육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탈고의 경우 지속적인 외부 기술 지원이 필요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저는 회의 마지막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선택이 단순한 열차 구매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철도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이었어요. 신뢰보다는 자립을 위한 계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보다 명확했습니다. 한국 12표, 스페인 4표, 중국 2표로 한국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모른다며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신뢰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투표 후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바히르도 결과를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어요. 파룩과 밀라는 한국에서의 기술 연수 기회를 기대한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기술 이전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안한 6개월 연수 프로그램에는 파룩과 밀라를 포함해 총 40명의 우즈베키스탄 기술진이 파견되었어요. 저도 초기 3주간 서울에 머물면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은 기존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원리부터 이해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한국 측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파룩이 제안한 사막용 추가 방진 장치 개선안이 실제로 설계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현지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의 의견이 제품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협업 방식은 탈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밀라의 경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다국어 통신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조해서 실시간 언어 연동 시스템을 구현해냈어요. 우즈베거 음성 안내부터 시작해 러시아어, 타지크어까지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개발진들도 밀라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함께 개발에 참여했어요. 연수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외우는 기술이 아닌 개선하는 기술을 양성한다는 강도인의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연수를 마친 우즈베키스탄 기술진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 철도 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철도 기술 자립의 핵심 인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밀라가 개발한 다국어 소프트웨어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KTX 글로벌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상호 발전하는 파트너십의 실현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특수한 요구사항이 한국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었죠. 드디어 첫 번째 KTX 이음 편성이 타슈켄트에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타슈켄트 중앙역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환영 행사에 참여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열차 외관에 한국어와 우즈베거가 함께 표기된 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의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룩과 밀라를 비롯한 현지 기술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첫 시범 운행은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의 구간이었어요. 저도 직접 탑승해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사막 구간을 지날 때 자동 감속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방진 필터도 예상대로 모래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어요. 실내 온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정확한 도착 시각이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단 2분 늦게 도착했는데 이는 중간에 동물이 선로에 나타나는 돌발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인상적인 정시성이었어요. 탈고 운행 초기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승객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부드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밀라가 개발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자연스러운 우즈베거 안내 방송에 승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운행 중 한 가지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산지대 구간에서 일시적인 전력 변동이 발생했는데 열차가 자동으로 안전 모드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으로 상황을 처리했어요. 파룩이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극한 기후 조건에서의 성능 테스트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여름 50도가 넘는 사막을 뚫고 달리면서도 실내 온도는 24도로 유지되었어요. 승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독특한 기후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의 성과였습니다. KTX 도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우즈베키스탄 철도 산업에는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타슈켄트 교통대학교의 철도공학과가 신설되었고 전용 정비기지도 새롭게 건설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기술 자립을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파룩과 밀라는 이제 지역 기술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우즈베키스탄 차세대 철도 전문가들에게 전수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우즈베키스탄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철도 분야가 단순한 전통 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철도공학과 지원자가 급증했고 우수한 인재들이 철도 분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KTX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막을 달리는 단순한 기차가 아닙니다. 국가기술 주권 회복의 상징이자 자립과 발전의 증표가 되었어요. 시민들도 이 열차를 탈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철도 분야를 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도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산업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전체의 기술 자립 역량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잇는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 기술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에요. 한국의 도움을 받되 우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진정한 협력 사업입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이는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KTX는 속도가 아닌 가능성을 싣고 달리는 열차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와 꿈을 실어 나르는 희망의 열차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철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철도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X는 단순한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외세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열차였죠. 그리고 그 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은 묵묵히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